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한가위 연휴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해외에서 조국을 그리워하시는 분들, 특히 제2동포, 제1동포, 호주, 뉴질랜드, 유럽에 계시는 분들, 카나다에 계시는 분들, 조갑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보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Fear, 트럼프 인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트럼프, 제목은 공포란 뜻입니다. 왜 이 공포라, Fear란 제목을 달았는지 이 책 표지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3월 31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공포다. 공포에서 권력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죠. 공포에서 권력이 나온다고 하니까 공포를 주변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모들을 다루는 방법 또는 북한을 다루는 방법 등등이 공포에 기반하고 있다. 겁을 줘야 한다. 쉽게 말하면 겁을 줘야 한다 하는 것이 트럼프의 생활 신조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초조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스캔들 수사가 자신을 중심으로 몰려오고 있으니까, 더구나 이번 11월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잃으면 탄핵에 직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초조감이 얼굴에 그냥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장 열심히 읽는 사람은 지금 김정은일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이 책을 읽으면 트럼프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동안에 트럼프가 자신을 죽이는 계획까지도 검토했다는 사실을 알면은 아마 등골이 서늘해질 수도 있고, 역시 미국은 종이 호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어쨌든 트럼프에게 가장 귀중한 정보가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이 참 권력을 잡은 사람이 언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이 권력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권력을 잡은 사람은 싫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보죠. 그러나 가끔 적도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도. 공개된 정보가 가장 좋은 정보입니다. 요사이 특히 이 대중 매체 시절에는. 이 책에서 북한 문제, 특히 핵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때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공격한다, 북한을 공격해가지고 핵시설을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고 훈련한 적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동안 그런 루머만 많이 나왔지, 이 밥 우드워드 기자의 면밀한 취재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 그리고 주한미군 가족의 철수 명령, 그리고 실제로 폭격 훈련까지도 했다. 또 철수 명령을 검토도 했다 하는 게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이 상당히 생각보다 아슬아슬했다. 북한이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니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비화가 많습니다. 이 요인을 암살하는 것, 요인을 암살하는 것은 미국 국내법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정보기관 CIA가 1963년 고딘 DM 울람 대통령을 암살하는데 관여했다든지 하는 몇 개, 또는 쿠데타, 칠레의 아엔데 정권을 뒤엎는 군사 쿠데타를 뒤에서 지원했다든지 하는 그런 공작이 있었는데, 1970년대 말부터 요인 암살에 관련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미국 기관이. 그러나 테러 진압 차원에서, 전쟁 차원에서
뭐 알카에다를 암살했으니까요.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하죠. 평화시의 또는 우호국가의 또는 민주국가의 지도자를 암살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적대국이고 미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를 암살하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폭격하는 것까지 그 밑에 있느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작년에는 검토를 했고 지금은 그게 조금 보류되어 있는 상태겠지만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식, 레짐 체인지가 아닌 맨 체인지 방식의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행정명령으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미국 공무원들은 암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암살에 관여. 그러나 적국에 대해서는 그 지도자를 겨냥해 가지고 군사 공격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2월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 살상무기 이 사찰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공격을 했습니다. 650대의 폭격기가 동원이 되고 100개의 목표물을 상대로 집중 폭격을 했는데 그 반은 후세인이 사는 곳 또는 후세인의 사령부 등등 후세인과 관련된 시설을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습니다. 당시에 국방장관이 윌리엄 코원인데 이 사람은 이 폭격으로 후세인이 죽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세인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3년에 봄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로 쳐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루 전 정도 될 겁니다. 하루 전에 미국 CIA가 특수한 정보를 얻었어요. 어떤 농장에 후세인이 지금 나타나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거 거의 확실한 정보다. 그러니까 앞당겨서 이 농장을 폭격하자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백악관에 갑니다. 부시 대통령 임석하에 회의를 열어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50%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부시가 폭격하라 합니다. 그래 폭격을 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후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바로 후세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김정은도 후세인처럼 취급한다면 이런 식의 암살은 제거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미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존 브레넌 미국 CIA 국장, 오바마 시절의 CIA 국장인데 2013년에서 17년까지 근무를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은 CIA의 내부 검토를 시킨 차원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레짐 체인지를 하는 것은 너무 힘이 든다. 전쟁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보다는 맨 체인지가 더 좋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게 더 좋다. 그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indirect assassination, 간접적 암살 방법이 좋다. 간접적 암살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살고 있는 집을 폭격하는 거죠. 김정은 집을 폭격하면은 뭐 깔려 죽든지 할 테니까. 그러나 김정은을 목표로 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존 브레넌은 CIA를 시켜서 이런 반성을 한번 했다고 그래요. 2003년에 부시가 이라크로 쳐들어가서 그 전쟁이 그 뒤 한 10년 동안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라크 사람들이 한 10만 명 죽었습니다. 주로 내전으로 죽었죠. 그리고 미군이 약 4,530명 전사했습니다. 1조 달러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CIA 같은 데서 주동을 해가지고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였더라면 이런 헛된 죽음, 낭비를 막지 않았을까? 그런 설에 자신은 동의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값싼 방법이었다. 동시에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김정은 제거에 의해서 정권의 성격이 바뀔 것이고 핵 문제 해결이 쉽게 된다. 이런 관점을 이 피어 공포라는 이 책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공격을 할 때는 한미연합 작전계획이 있습니다. 5027 작전계획에 의해서 그때는 반격을 해가지고 북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통일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은 병력을 총동원하는데 한 30일 걸린다고 합니다. 수십만의 병력이 미국에서 와야 됩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듬어진 것이 5015 계획, 5015. 이것은 선택된 장소를 때리는 건데, 이게 우리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렇게 발전시켜 왔던 참수작전 계획과도 연결되는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indirect assassination, 간접적 암살 작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5015 작전 계획. 뭐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 가지고 때린다든지 하는 소규모로 타겟을 아주 최소화해 가지고 공격하는 것, 즉 북한의 지도부를 드러내 버리는 것이죠. 이 오바마 대통령도 마지막 해에 가면은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을 한번 검토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가 올라왔느냐? 북한의 핵폭탄, 핵시설을 다 없앨 수 있느냐? 해보니까 85%까지 없앨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85%. 그러면은 85%만 없애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 15%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 15% 안에 핵폭탄이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 10개는 서울을 향해서 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 공격 계획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시켰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면 완벽하게 100%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지상군이 들어가야 된다. 지상군 공격이 필요하다. 아니, 지상군 공격에 들어가려면 이건 대규모 전쟁을 해야 되고 중국, 러시아도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 계획을 포기했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한 CIA에서 발전시킨 이런 indirect assassination, 김정은 또는 국가 지도부를 제거하는 것, 이런 방식을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에게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 던포드 합참의장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미국 상원의원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만납니다. 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요사이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인데 이분이 호랍입니다. 그런데 공군 대령 출신이에요. 상원에서 상원 국방위원회의 아주 고참 의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다가 트럼프에게 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주 성격이 명랑하고 유머 감각이 좋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맥케인과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상원 국방위원장은 맥케인이고 이 사람이 맥케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이엄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 또 트럼프하고도 친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서실장이 트럼프의 초대 비서실장 프리버스라는 사람이 이 트럼프가 너무 사납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는 농담도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찾다가 그레이엄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성격상 트럼프하고 중화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때 라이벌이었지만은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통하는 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를 하고 린지 그레이엄이 이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트럼프와 대화한 내용도 있고 트럼프의 뜻을 대신 전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 글레엄 씨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그레이엄 상원 의원을 던포드 합참의장이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했던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작전 지시를 작전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데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너무 압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트럼프를 만났을 때 이 그레이엄 의원이 충고를 했다고 해요. 충고를 이 북한 문제를 핵 문제를 다룰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한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건 뭐냐면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국 의회 지도자를 소집해서 북한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북한을 때려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의회 지도자들이 당신을 밀어줄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 자체가 북한에 대해서 하나의 최후 통첩으로서 북한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카드를 한번 생각해 보라. 뭐 이런 조언도 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17일에서 19일 미조리주 오자르크스라는 데서 미국 공군이 아주 흥미로운 폭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 지형이 북한 지역하고 비슷한 곳에서 폭격 훈련을 하는데 이때 조종사, 폭격기 조종사, 그리고 조기경보기 조종사, 또 급유기 조종사 사이에 통신이 암호 통신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암호가 잘 안 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통신을 하는 게 현지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이 돼 가지고 현지 사람들도 들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북한 지도청이 피난한 장소로 추정이 된다. 북한 지도청이 피난한 장소에 있는 사령부로 커맨드 포스트로 추정이 된다 하면서 그곳을 폭격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엿들을 수 있었다. 우드워드 기자의 취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김정은의 지도부를 때리는 훈련을 했을 것이다. 특히 150m 저공 비행을 하면서 고성능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도 했다. 3만 파운드 이 땅속을 파고드는 벙커버스터 같은 이런 고성능 폭탄 투하 연습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10월입니다. 10월. 그러다가 올해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아주 발사 위협을 하면서 핵 발사 단추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공갈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즉각 그걸 받았죠. 뭐라고 했느냐. 나도 발사 단추가 있는데 이건 훨씬 더 크다. 근데 이것은 작동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그 끔찍한 핵 전쟁을 이렇게 촉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느냐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내부에서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명령을 내가 트윗으로 날리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참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작년 12월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한테 어떤 정보가 들어왔어요. 북한의 리수용이가 사람을 중간에 세워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면 북한은 그것이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을 하면은 트윗으로 명령을 하면은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선제적 조치 중에는 핵폭탄 사용 가능성도 있다. 왜냐?
북한은 핵폭탄이 얼마 안 되니까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걸 용어로서 이렇게 합니다. 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Use it or lose it. 핵폭탄이 적으면은 그렇게 막판에 몰리면은 선택이 좁아진다는 겁니다. Use it or lose it.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말렸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하지 않았는데 그레이엄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그레이엄이 충고를 했어요. 만약 당신이 전쟁을 할 계획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주한미군 가족이죠. 주한미군 가족 철수를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쏠려면은 내한테 먼저 이야기했다고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면서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 작년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작년에서 올 초에 우리 앞을 지나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심층 취재 기사를 읽으면서 이번 주말을 보내고 더 재밌는 일 있으면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책입니다.